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 요즘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송파, 서울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매매 가격이 너무 비싸. 난 지금 전세나 월세, 임차를 좀 선택하고 싶어. 지금 현재 전세 가격도 올라와 있고 월세 가격도 올라와 있는데, 과연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지 내가 지금 합리적으로 사는 건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좀 헷갈리시기도 하고, 만약에 전세가 4억이다. 근데 월세가 뭐 한 3천에 140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개 중에서 어느 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지 조금 더 저렴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 거래 형태라든지 기초적인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뒤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매 거래가 있고 임대 거래라는 게 있어요. 매매 거래란 거는 어떤 거냐, 이 집의 소유자가 바뀌는 거야, 아예. 근데 임대라는 건 집의 소유자는 그대로고 안에 살러 들어오는 그 임차인 분들만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임대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또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자, 임대인은 바로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이 소유자. 그리고 임차인은 뭐냐, 임대인이 내놓은 이 매물에 살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거주하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전세, 월세를 사는 건데, 제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했잖아요. 이 사이에 뭔가 있어. 그게 뭘까요? 전세도 아닌 게 월세도 아닌 게 두 개가 혼합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반전세라는 거예요. 반전세. 자, 반전세는 전세가 4억이에요. 월세가 뭐 3천에 140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 한 2억에 얼마 주는 거죠. 2억에 땡땡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협의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세로 사냐 아니면 월세로 사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나 있는 시세가 이거면 전세를 차라리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전세를 살 때 내 돈을 전부 다 들여서 대출 안 받고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이 월세라는 거는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에요. 근데 전세를 살아도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엮어야 되냐, 전세를 대출 받으려면 전세자금 대출이란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생기죠. 바로 대출금리. 지금은 4% 초반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거든요. 제가 평균적으로 4.2%가 대출 금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만약에 4억을 대출 받아요. 그러면 4.2%를 하면 4억에 4.2%를 곱해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냐? 1년 동안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월세죠. 한 달에 내는 금액이 140이기 때문에 이거를 곱했을 때 나누기 12로 하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공식이거든요. 자, 여기서 쉽게 월세에서 역으로 계산해 볼게요. 우리는 1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1년으로 환산하면 12달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 1680만 원이 나옵니다. 내가 월세를 한 달에 140 내는데 12개월, 1년 동안 내면 1680만 원을 내는 건데, 여기에 4.2%라는 대출 금리가 있죠. 여기는 곱했는데 역으로 계산하니까 나눠야 돼요. 여기에 나누기 4.2%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 바로 4억이 나옵니다. 4억. 그러면 4억 어디서 많이 봤죠? 4억. 전세 여기 있죠? 이 단순히 140만 원에 대해서 역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4억이 나오더라. 그러면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3천만 원이라는 월세 보증금을 추가로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3천만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세 3천에 140을 내는 거는 전세로 환산하면 4억 3천이라는 가치랑 똑같다. 그러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금액이 낮은 거 해야겠죠. 이 둘 중에는 전세 4억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들을 땐 알겠어. 근데 내가 계산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더 간편하게 판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전세 4억에 월세가 3천에 140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1억당 깎이면 얼마냐? 이거를 좀 더 알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 4.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자, 여기를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억에 4.2%를 곱하면 1년 동안 나오는 이자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12달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3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억에 3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요.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바로 140만 원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4.1을 이렇게 계산하면 1억에 얼마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140이 똑같네? 근데 여기는 월세를 냈죠. 그래서 이 3천이 원래는 지불을 하지 않으면 이거랑 같은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억에 35니까 1,000만 원에 3만 5천 원이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3만 5천 원을 깎거나 올리면 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전환을 할지, 내가 매수자 입장이더라도 전세 세팅을 해서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월세 세팅을 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내놓을지 전세를 맞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 아니면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두 개를 가성비 있게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현장에 가기 전에 계산했을 때 어떤 게 더 가성비 있는 선택인지를 꼭 한번 판단하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밌고 쉬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